자연스럽게 예민과 함께 하주석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 하나와 NC와의 3연전 중에 이제 벤치 클리어링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하주석 선수 타석에서 벌어졌던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하주석 선수 타석의 상황이었었는데 상대 투수, 선발 투수인 신민혁 선수가 삼진 아웃을 잡아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좀 그 벅찬 마음을 좀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런 환호를 보였었는데 가자! 뭐 이렇게. 네. 예. 근데 이 제스처를 보고 하주석 선수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벤치 클리어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양 팀에 다 입장들이 있어요. 하주석 선수는 뭐 그날 문도주 선수가 공에 팔을 맞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예민한 분위기라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신민혁 선수는 이날 보면은 정말 최근 투구가 너무 안 풀렸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깎고 정말 많은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선발 투수 올라갔던, 그렇죠. 이렇게 짧은 머리로 이렇게 네. 거듭 인사를 하고 했었는데 살짝 제가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현장에서는 약간 좀 치우쳤습니다. 하주석 선수가 그럴 만한 정도의 제스처를 취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좀 현장에서 좀 지배적인 의견이긴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하주석 선수가 살짝 오버했다. 라는 그렇죠. 게 네. 이 현장의 분위기였나요? 네, 그 정도의 화를 내거나 벤치 클리어링까지 가서 이렇게 지적을 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뭐 야구 전문가들이나 야구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벤치 클리어링은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큰 뭐 마찰 없이 이렇게 끝나기는 했었지만은 나중에 선수도 뭐 따로 사과도 하고 다 풀린 이야기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하주석 선수의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팀에 좀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일단은 저도 그 화면을 보긴 봤는데 야구는 끊었지만 네. 아니 끊은 거 맞아요? 궁금해서 궁금증은 못 이겠더라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신민혁 선수가 이제 표현을 했고 와자 뭐 이렇게 뭐 딱히 어떤 단어를 내뱉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네. 그냥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걸 보고서 이제 하주석 선수가 마운드 쪽으로 걸어 나갔고 벤치 클리어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신민혁 선수는 바로 이제 모자를 벗으면서 사과를 했고, 예. 뭐 반응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해 그 6월 5일에 한화하고 KT하고 수원 경기에서 박상원 선수가 이제 12대2 10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 네. 8회 말 등판했는데 이렇게 삼진을 이렇게 김상수하고 로하스를 연속 삼진 잡으면서 이 다리를 막 킥하는 동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킥하는 방향이 이제 투수니까 이제 일루 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건 좀 자극적인 행동 같다라고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 이제 황재균이나 장성호 선수가 뭐 이렇게 조금 벤치 클리어링 같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랑 비교하면은 신민혁 정도는 근데 이게 그 하주석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 글러브를 그러니까 가리고 약간 뭐 이렇게 이게 좀 기압을 놓는 그게 있었어요. 그걸 받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자극을 받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선수 출신도 아니고 야알못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단장님 말씀대로 이거 기압을 넣는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포효됐을 때 그게 그렇게 그 자극받을 일인가요 원래? 그렇죠. 아니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글러브 그냥 이거 또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석 들어설 때 이제 초고 때 이제 그 가리고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 이제 정면에 타자 정면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던 장면인데 조금 저 정도도 저렇게 좀 반응을 하나 싶은 생각은 들었죠. 그러니까 두 분의 입장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제 하주석 선수가 그럴 만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럴만 했다라고 들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니 얘기하면. 근데 그럴만했다고 하려면 네. 다른 배경이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르는 장면, 숨겨진 그렇죠. 배경이 예. 있을까 싶지만은 네. 네. 일단 그 장면만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하고, 또 신민혁 선수는 최근 성적 이런 걸 봤을 때는 승리를 올린 지 너무나 오래됐었고 본인이 너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민혁 선수가 잘못한 거를 따지자 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타자 앞에서 뭐 괜히 본인이 기합을 넣는 거다 그런 행동도 좀 조심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제스처는 투수들이 얼마든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로서는 좀 선두를 쫓아가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승부욕에서 나온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뭐 듭니다. 심정적으로는 뭐 약간 작을 벌써 이게 꼴보기 싫을 수 있죠. 그쵸. 예, 사람 마음이 약 올릴 수도 있고 네네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준점을 딱 이렇게 하나 갈라놓고 필요했냐 필요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기준을 놨을 땐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하지 않았나. 지금 그 벤치 클리어링은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뭐 전 이닝에서 뭐 한화 선수들이 못 맞는 공이 여러 번 있었다던가 혹은 뭐 이제 그 전에 신민혁 선수 혹은 이제 NC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력이 있었다던가 라면은 뭐 그래도 잘못은 했지만 이해는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무의식 중에 나온 행동이죠.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 지금 KBO 리그가 선수들의 리액션이 과거에 비해서는 되게 좀 강해졌어요. 이게 타자나 투수나 보면은 이게 포효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과거보다 많이 세다. 옛날 같으면은 좀 촌스럽다라고 좀 생각했을 대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신민혁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다른 투수들은 타자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타자하고 다른 방향에서 하거든요. 아무리 이게 오버액션을 해도 근데 신민혁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은 타자를 보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조금 자극적이었던 거 아닌가. 약간 암묵적인 룰로 서로 간에 매너를 지키듯이 굳이 타자 보고서 신나진 않는다. 뭐 글러브를 가리거나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보고 본인이 고개를 숙이고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는데 벤치 클리어링이 약간의 좋은 효과를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선수들 투지나 아니면 분위기 전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또 작용하는데 이날의 벤치 클리어링 그런 쪽으로는 전혀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더 하나가 급한 쪽이라는 걸 좀 보여준 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신민혁 선수도 뭐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고 했었으니까 그 전에 노시안 선수에게 홈런 맞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너무 답답했었고 그 앞에서도 뭐 타자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본인이 기압을 잡았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타자 앞에서는 하지 않았어야 될 행동이라고 또 이제부터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뭐 조금 첨언하자면은 그 당사자가 하주석 선수이기 때문에 또 더 말이 나오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서로 지킬 것 지키면서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나중에 좀 한번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프로 스포츠에서 어찌 보면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디까지 용인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게 스포츠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내는 뭐 라이벌 구도, 도발, 혹은 이제 마이크웍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격투기를 보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프로레슬링 같은 거 보면은 상대팀 뭐 코치들이 나와서 막 부셔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 프로 리그에서도 부셔버릴 거야라는 말은 안 하지만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나와서 그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약간은 이제 화제거리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프로축구도 그렇고. 근데 요거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라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벤치 클리어링 같은 경우는 팬들의 반응도 썩 좋지는 않았더라는 점이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구에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야구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누구 하나를 죄인을 만들다던가 이렇게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추정만 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 팀의 양 팀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 이랬다 정도로 좀 비춰질 수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그 장면, 그날 같은 그 장면은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신민혁 선수가 바로 사과했거든요. 그렇죠. 모자 벗고 바로 사과했고 이게 보면 벤치 클리어링의 분위기가 되려면 다른 선수들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약간 당황해서 워워하는 분위기였죠. 그냥 나오기만 했죠. 나오기만 했지. 왜냐면 벤치 클리어링 상황은 다른 선수들 막 화가 나 있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발하고는 좀 무관한 그런 상황. 일단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냥 제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뭐 서로 사과하고 잘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각 팀을 응원하는 NC 팬도 그렇고 하나의 팬들도 그렇고 너무
동반해서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차원보다는 해프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더 적절한 표현 아닐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프로야구 브리핑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것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소식이었는데요. 송성문 선수의 메이저리그 도전 소식입니다. BFA 단연 계약 발표를 한 지 13일 만이요? 2주가 채 안 됐네요. 네. 예. 그 송성문 선수가 최근 그 현장에서 본인이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도전하고 싶다. 근데 뭐 이게 막 적극적으로 미국에 반드시 가겠다라기보다는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정도의 뉘앙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 의문투성입니다. 단연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고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해서 떠나게 되면 이 계약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럼 애초에 왜 이런 계약을 했으며 키움은 무슨 생각으로 도장을 찍었고 송성문 선수는 계속 미국 꿈을 꿔왔다는데 그럼 왜 단연 계약에 어떻게 응했으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저는 그 올해 키움의 행보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이 송성문 선수가 단연 계약을 시작하게 된 게 키움도 구단 측에서 밝힌 입장이긴 하지만은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4월 5월부터 키움이 계속 작업을 해왔던 상황이고 또 키움이 이례적으로 정말 많은 큰 금액과 많은 기간으로 이렇게 단연 계약을 제시한 거기도 하고 송성문 선수가 거기에 이게 화답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거 공들인 선수가 미국을 떠난다는데 그것을 또 용인해 줄 것인가? 그런 것도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처음에는 그 BFA 단연 계약을 하면서 키움이 사실상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셀러리캡 최하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로 키움이 계속 트레이드나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모으거나 하고 있기는 한데 전혀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팀의 성적을 노리고 있는 거지 리빌딩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아리송한 이런 가운데서 송성문 선수의 이 파격 계약이란 것이 나오게 됐는데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하게 되면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키움은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요 단어 하나면 좀 이해는 갑니다. 믿져야 본전. 일단 걸어나 놓지 뭐. 네. 선수 입장에선 그렇죠. 팀 입장에서 바라보자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인가? 아니면? 아니 저는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 입장은 당연히 믿져야 본전. 그러니까 네. 포스팅에서 뭐 적정한 금액이 안 나오면 그냥 안 가면 되니까. 네네. 그건 당연히 선수 입장은 그런데 구단 입장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요. 지금 송성문 선수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6년 동안에.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선수를 그러면 이게 빠질 수도 있다. 당장 내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장기 계약을 한 거냐 이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건 이거죠. 송성문 선수, 그냥 추측의 영역이지만 송성문 선수가 해외로 가고 싶은 욕망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네. 근데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잡으려면은 그래. 알겠어. 너 얼마든지 보내줄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게라는 약속을 하고 대신에 우리한테서 가. 여기서 가. 하고 우리한테 남아있는 조건 섭선차게 해줄게. 6년에 120억. 요런 딜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냥 굳이 단연 계약을 시즌 중에 발표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올해 끝나고 시즌 끝나고 포스팅해서 가면 가는 거고 못 가면 그때 이제 단연 계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키움 구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전문 용어로 네. 아도 쳐놓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도를 쳐도 발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발표를 그냥 발표를 굳이 안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 이제 외부 요인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타 구단에서 계속 이제 입질을 하는 거지. 얼마 그건 줄게? 템퍼링이죠. 얼마 줄게? 그건 말이 안. 근데 이제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네.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네. 2주 전 그런 시기에 타구단에서 송성문한테 입질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아니고 그냥 합리적 추론은 그 당시 키움이 좀 여러 가지 부정적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걸 잠재우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뉴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도 이해가 안 갔던 게 BFA 단연 계약 6년 120억을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제 기사가 났어요. 구단에서 키움 구단에서 송성문 선수 포스팅으로
가는 걸 허용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먼저 구단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단에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얘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진 기자는? 네, 키움으로서는 뭐 메이저리그 간다고 하면은 아쉬운 게 없죠. 왜냐면은 그 포스팅 시스템으로 가면은 또 키움은 또 돈을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120억 안 줘도 되는 네. 구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소문 선수의 계약이 나오기 직전에 키움의 여론이 안우지 선수의 수술로 인해서 그리고 그 구단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떤 코치가 나가고 누가 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뭐 이런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더라 하면서 키움 분위기 자체가 정말 엉망이었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뭐 송성문 선수를 잡으려는 그 단연 계약의 논의 자체는 뭐 4, 5월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그 시기 자체가 안우재 선수의 수술로 인해서 정말 여론이 좋지 않을 때 나온 이런 시기여서 결코 좀 그냥 단연 계약을 발표라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단연 계약 자체는 키움이 진짜로 좀 원해서 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키움이 어쨌든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를 어쨌든 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됐던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쨌든 키움으로서는 생색만 낸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6년 120억이라는 우리도 이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만 보여준 상태인 것 같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키움이 항상 말했던 것은 우리는 2026 시즌을 바라본다. 우리 그 전까지 리빌딩이다 한다고 이야기 다 했었는데 갑자기 시즌 중간에 우리가 가던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감독과 코치진을 단장을 갑자기 바꾸면서 바꾼 뒤에는 도대체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 건지 뭐 스몰볼을 표방한다고 했는데 스몰볼이 뭐 어떤 야구인지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키움에 응원하는 팬들도 정말 혼란스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송성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자체는 본인이 계속 뭐 꿈꾸고 있던 것이고 또 송성문 선수의 나이가 적지 않고 또 앞서서 많이 갔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전 자체 의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키움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이 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거가 일단 뭐 아닐까라고밖에 생각이 시선 안 들죠. 돌리기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포스팅을 그러니까 단연 계약을 했는데 왜 선수를 포스팅으로 보내주냐 이거죠. 사실 그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행동이죠. 예. 그러니까 뭐 자선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런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으면 포스팅 이후에 계약 발표하면 됐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좀 뜬금없는 상황을 계속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